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밤 있을 이벤트 두 가지를 먼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9시 반이면 이제 CPI가 발표가 되고요. 우리 시간 내일이죠. 새벽 3시쯤에 FOMC 결과 발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대표님?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이벤트가 9시 반에 이제 CPI가 시장에 긍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근데 우리가 자는 시간에 또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할 때 올린 거를 죽여버릴지 연속적으로 이거 예측이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루로 몰려있는 상황 또 시간차가 있는 때는 저는 결과를 보고 하자 그럽니다. FOMC 결과 이후로 미국 시장의 움직임까지 보고 결정을 하자. 네, 의사결정을. 네, 네.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세 가지 데이터만 갖고 전략을 짤 때 이 빨간 선이 삼성전자 추입니다.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 녹색이 현대차 추입니다. 네. 그리고 약간 보라색이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옆에 진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기 보세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롱숏이 좌우하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우리 체감 지수로 삼성전자가 5월 30일 날 한번 보세요. 저점입니다. 삼성전자 저점이에요. 5월 30일. 4월 말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같이 저점이었어요. 그런데 5월 말에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5월 29일 날 21만 원 고점 찍고 이틀 만에 18만 8천 원에서 오늘 이 고점을 뚫었어요. 네. 그러면 결론을 딱 보면 현대차하고 SK하이닉스는 상단을 뚫는 롱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만 계속 누르고 있어요. 가장 중요했던 게 6월 7일입니다. 미국 시장 급등했는데 그날 고가 치고 종가가 급락을 시켜서 음봉으로 맞았어요. 네. 이때 파생이 373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높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급락을 했어요. 삼성전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추이가 뭐냐 할 때 저는 이렇게 시가상위 종목들은 74, 20일 진폭으로 해갖고 저점과 고점의 진폭에서 주기가 같냐 다르냐 갖고 전체적인 시장을 판단하거든요. 요번에 계속 롱숏이에요. 그러면 CPI가 발표가 좋게 나와도 삼성전자 시가 고가에서 8만전자를 못 뚫고 요번 고점이 78,600원입니다. 네. 그거 뚫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작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7월달 실적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 CPI하고 파월 의장의 연골고리는 저는 그냥 오니 미국 시장. 그리고 데이터가 나와서 우리 시장의 대응은 그냥 박스요. 박스.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전번 시간에 네. 한번 보세요. 여기가 348인데 실제로 350 쳐요. 4월 19일 저점입니다. 4월 19일. 이때는 저점이 다 같은 방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요번에 270 찍고 돌파 못하면서 급락을 시켰는데 여기가 5월 말입니다. 5월 말. 이때가 360포인트가 높아졌어요. 네. 여기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2550과 2600 한 뭐 4, 50 정도 치면 요 100포인트 차이예요. 전번 시간에 365와 370을 딱 건너차고 그랬어요. 이거를 붕괴하면 하락 추세. 이걸 지지하고 올라가면 대반등 추세. 그런데 이 고점을 돌파하는 거는 아직까지 퀘스천.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되니까요. 결론은 뭐냐? 365를 살짝 근처 공격했다가 오늘 돌리면서 끝났습니다. 막판에 돌렸어요. 막판에 이렇게 돌린 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니까 그게 꼭 함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땡겼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오늘 움직임 보면 이게 삼성전자 오니 이게 1,500원 움직이는 에너지가 오늘 이렇게 나온 겁니다.
6만 5,100원에서 6만 7,600원 정도 요 에너지가 오늘 분위기를 요렇게 끝에 딱 올려놨는데 제가 이걸 왜 자꾸 설명하냐면 그러면서 롤오버를 생각보다 지금까지 이렇게 롤오버를 세게 시킨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루 남겨놓고 그동안 20년 동안의 통계적인 게 13만 개, 15만 개 냅두면서 하루에 당일날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통계였는데 요번에 9만 7천 개, 그러니까 4, 5만 개를 더 롤오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러면서 베이시스가 굉장히 축소됐죠. 네. 그런데 9월물은 오늘 5만 6천 개 하면서 하루 남겼는데 미결제가 21만 개예요. 상당히 많이 롤오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근간은 어떤 방향이든 모르겠다. 일단 9월물로 해결하자. 결론은. 그래서 오르는 쪽도 또 떨어지는 쪽도 청산보다는 롤오버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결론은 내일 데이터 나오고 나서 승부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주무시기 전인 분들은 오히려 CPI가 좋게 나와서 시장이 긍정적일 때는 막 뭐 한 3 내지 그러니까 375 정도 올라가면 청산하고 주무세요. 3시에 반대 현상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아요. CPI가 요새 그 고용지표라든지 이렇게 보면 자꾸 마사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부 고용을 막 증가시키고 뭐 여러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넷 앨런 재무장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뭔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저는 약간 마사지 지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10년짜리와 그 단기업체 그 여러 가지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분석하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뭐 이중적 데이터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나쁜 걸 보게 되면 이게 뭐지 하고 금리 인하 뭐 거의 못해 아니면 한 번밖에 못하고 내년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대로 괜찮게 가고 있어. 해석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이렇게만큼 그 카오스 국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이번 지표가 나오고 나서 9월달 확률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7월달은 힘들 것 같고 9월달은 반드시 금리 인하가 한번 들어와야만 뭔가 미국 시장도 굉장히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9월달도 금리 인하를 못하는 상황 되면 이거는 기술 나스닥이 그동안 올랐던 게 한번 부러졌다는 얘기고 엔비디아가 부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변동성 시장이 계속될 것 같아서 제 전략은 계속 종목 전략에 집중하다. 그런데 급등한 건 피하고 다음 타자를 찾는 데 집중하고 미국 시장하고 약간 우리는 삼성전자가 따라가지 않는 한 디커플링이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급등하는 코스에서는 그 관련된 종목을 때리는 게 정답이지 따라가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애플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애플 관련주 다 때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급등을 이용해서요. 예. 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그 헤지펀드 롱숏 전략은 미국 시장 이용해서 추세적인 애너보다 마치 그거를 이용하는 변동성 전략과 종목 교체 전략을 자꾸 쓰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 그래프 한번 볼래요? 이때 그 감각으로 했던 게 5월 22일 날 현대차가 27만 원 신고점 짤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다 때려라.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이걸 100% 팔아갖고 HL 만도나 SL이나 자동차 부품단을 가신 분들은 30-40% 수익이 났을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가상위 종목들은 철저하게 롱숏에 이용당하는 말이 더 극단적으로 더 확산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을 더 변동을 더 크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봤자 2600과 2750 사이에 계속 갇혀있게끔 만든다. 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오늘 신곡 현대차 이 데이터를 갖고 저는 오히려 HL 만도라든지 한 달 동안 SL 급등한 거 다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아직 못 간 것들이 현대 오토 에버라든지 그리고
드디어 현대모비스를 한번 사보시죠라는 전략을 수립하게 됐고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서서 파생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잠깐 짚어주셨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그 지수 자체도 함께 좀 올라온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13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일단은 이벤트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롤오버를 자꾸 시킨다는 얘기는 전선을 갖다 해서 여기서 뭔가 청산시키는 게 아니라 끌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한 결론은 9월물 갖고 승패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9월물이라는 건 또 이제 6월 13일에서 3개월 동안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요번 변수보다는 저는 7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의 변곡점이 이게 승표를 좌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는 금년 안에 85,000원 돌파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8만 원에서 더 높아졌네요. 아니 단기적으로는 8만 원. 요번 6월물 갖고는 8만 원 정도 받는데 그것도 실패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375를 돌파했어야 되는데 373에서 오히려 깎고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메꾸는 데만 요번 13일까지 형성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반대로 해석하면 365나 60까지 죽였을 때는 오히려 9월물 매수를 들어가 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변동성에서 또 하방으로 이용했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오히려 싸게 사서 7월달 만기 때 땡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IT 종목들은 이번에 나쁘게 나오거나 삼성전자를 다시 눌렀을 때는 오히려 사는 쪽으로 가겠고요. 그리고 이쪽은 매도 전략을 하겠습니다. 이쪽이요? 5월 30일 기준으로 네. 시장 대비해서 초과 상승한 섹터에 압축된 종목들입니다. 5월 30일 기준으로요? 5월 30일 기준의 이유는 네. 삼성전자 저점 기준. 삼성전자 저점 기준. 73,500원. 저점. 네. 그때 보시면 이 코스피 무려 200 종목이 50% 이상 올라간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보다 어마무시하게 얘는 더 급등해서 에코프로는 15% 저점에서 88,000원에서 11만 원 돌파 못하고 다시 뭐 10만 원 근처니까 한 14% 정도 에너지 줄 때 얘는 70% 에너지 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일만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는 60% 에너지 줬습니다. 네. 전번 시간에 37,000원, 35,000원 사갖고 또 오늘 다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47,000원까지, 8,000원까지 갔거든요. 47,000, 8,000원. 그러니까 이거 또 에너지가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변동을 계속 줄 것 같거든요. 롱숏으로. 네. 그래서 이걸 떼라고 그랬고 종목들 성격을 보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롯데 웰푸드, SKC,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2차 전지 쪽하고 납포카드에 그다음에 테마의 가스 종목하고 여기에 소부장 IT가 있으면 전 대세 상승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시장을 끌고 갈 만한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테마성 종목들로 꽉 차 있어요. 코스피 200이. 네.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또 반대로 급락한 종목은 그동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장 급등했던 주도주들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설비, LS 일렉트로닉, 그 다음에 현대 일렉트로닉, 또 구리 관련주의 풍산, 이런 종목들, LS,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숏에 걸리니까 그동안 시장을 연초부터 끌고 왔던 주도 섹터가 한쪽이 부러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빌려다가 대차매매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템포가 급등한 주도주는 제가 하지 마라는 거는 왜 하지 말라고 하면 이제는 빌려다가 어떤 종목을 10억 살 때 이걸 담보로 해갖고 현금 1억, 9억 대차매매 이런 데 사용되거나 빌려다가 공매도 되는 데 사용되는 게 이제 전력설비 대장주, 원자력의 1, 2등 종목들이 거기에 편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게 부러지면 다음 주도주가 또 이걸 메꿔줘야 되는데 아직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안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안착하는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 5월 30일 삼성전자의 주가가 73,500원까지 내려갔었는데 그 이후로 한 보름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떤 종목들의 상승세가 돋보였고 하락한 종목들의 하락세가 돋보였는지 정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엔비디아가 액분을 했잖아요. 대표님 이제 100달러대로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100달러, 120달러, 150달러 이렇게 올라간 뒤에 부러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오늘까지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100불 한번 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매수 시점인가요? 100불 깨면 매수죠. 그런데 액분하고 나서는 통상적으로 더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도 커지고. 네. 그럼 지금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거 100불을 하늘색으로 줬고 150불을 요번에 최대 목표를 잡았습니다. 150불이요. 1,500불이죠. 그래도 50%라는 상승률이 남아있네요. 100불에서 사면 50%죠. 근데 지금 120불 단에서 사면 이거 한 10%에서 15% 먹기 쉽지 않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테슬라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봐요. 위치가. 그리고 또 이 시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SMR 이것도 6불대 오면 사서 9불대나 10불대 사이에 오면 때리는 그냥 박스 매매 정도 권하지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액분하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여기 750불 이기점. 그러면 80불이거든요. 그러면 150불, 100불, 80불을 딱 거놓고 6개월 동안 저는 이제 대주주들이나 뭔가 지분 매각이 나올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하거나 뭔가 딴짓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옛날 그 테슬라도 액분하고 나서 대주가 뭔가 또 말은 근사하게 하지만 그냥 보유지분 팔아먹었거든요. 그러면 이쪽도 그 이해 당사자들이 지금 이것까지 끌고 왔는데 안 팔아먹겠습니까? 분명히 팔아먹어요. 근데 파는 이유를 뭐라고 될 거예요. 그래서 120불과 150불 사이에서는 저는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매도하면서 100불을 한번 깰 때나 사보는 이게 6개월 전략입니다. 네. 액분하고 나서 6개월 동안에 전략이고 이거를 메꾸는 게 어저께는 애플이 메꿨어요. 그러면 지수는 안 빠질 것 같아요. 나스닥이라는 자체는. 네. 그럼 나스닥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이었습니다. 그럼 네. 이게 부러지려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지수가 부러지려면요. 예. 시총 상위 종들이 흔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뭐 시소가 아니라 한꺼번에 부러지는 현상이 나와야겠죠. 네. 저는 미국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럽 쪽이나 중국, 중동 주변에서 뭔가 변화가 나올 때, 그럴 때 저는 유럽하고 유럽이 지금 정치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극단주의 우파가 점령하면서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을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지금부터 몇 개월 동안 남았고 부러지는 거는 저는 9월 그 FOMC하고 9월을 보는 게 또 일본이 자민당 그러니까 성선이 있습니다. 9월 여기서 지금 현재 정파가 노이즈가 생기면 간단히 해서 미국 국채의 근간을 흔들리는 그나마 지금 전 세계에서 그걸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일본밖에 없거든요. 그게 부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상황이나 글로벌 정치적 판세 때문에 미국 시장에 변동이 나올 수 있지 내부적으로는 계속 마사지 해갖고 끌고 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미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요. 예. 네. 총선 전에 악재 없다 그래서요. 그래서 9월에 한번 변곡점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7월과 9월 사이에 요 엔비디아 갖고 체크를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SK하이닉스 21만 원에서 뭐 일부는 뭐 30만 원, 40만 원도 떠들더라고요. 꼭 그래 흥분하는 분들이 이때 꼭 생겨요. 그런데 이제 저는 20만 원 단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10% 먹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요번에 눌림목이 18만 요 직전 고점이지 요럴 때 사서 요 진폭은 잘 하신 분 15에서 20은 나올 것 같아요. 요런 트레이딩 감각만 마치 한미반도체 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는 오늘 장도 급등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제가 한미반도체를 그 그래프를 보세요. 14만 원, 14만 원, 40만 원 수익 나는 겁니다. 17만 원대 여기 보시면 전에 5월 말이 17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죽었다가 요 14만 원까지 죽여요. 그럼 또 17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뒤집어서 볼까요? 이 그래프를 이게 저는 이게 13만 원과 17만 원에서 요 밑에 단에 있는 때만 사세요. 그리고 10에서 15% 트레이딩 구간이지 이거 큰 게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딱 뭐예요? 올라갈 것 같은 그래프 같지 않으세요? 완전히 바닥을 눌러서 반대로 이 까만 선을 돌파하면 완전히 그냥 치고 나갈 그래프. 그러니까 절대 한미반도체는 이제 14만 원 깨면 안 됩니다. 14만 원이요. 네. 근데 17만 원, 14만 원을 하루 만에 변동 줄 수 있는 위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등한 것들 이렇게 쫙 보시면 하루에 20, 30%씩 장대로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거의 뭐 3일에서 5일 만에. 그런데 한번 걸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태에서는 저는 오히려 소부장은 그 삼성전자가 계속 누르잖아요. 제가 삼성전자를 편하게 하시는 게 낫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의 수익률 게임은 크진 않습니다. 85,000원, 75,000원에서 85,000원인데 1년 잡아요. 금년보다는 내년 잡아요. 그 이유는 롱숏보다 관찰 대상이나 그러니까 삼성전자 언제쯤 탄력받냐면 아이러니하게 들리겠지만 공매도 재개하고 그 다음에 야간 시장을 개방해서 허용하고 이 두 가지만 딱 하면 이제는 관찰로 들어가거든요. 이 두 가지 재료 때 추세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야간 시장 전면 개장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게 다 내년 같아요.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MDF $1 시장을 자유롭게 열어주거나 그러면 공매도가 우선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금년은 힘들 것 같아요. 내년.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그 정책적 변수를 제외하고는 실적이죠. 실적이 이제 6조 나왔는데 요번에 그거 서프라이즈인데 때려 죽였잖아요. 그러면 요번에는 얼마 나와야 돼요? 8조, 10조 단위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6조보다 조금 비슷하거나 떨어지면 또 그때 못 간 게 또 이 이유 달면서 그래서 못 갔느니 뭐야 하면서 또 변동 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축을 커버시키는 게 확인되든지 네. 아니면 이러한 그 뭐라 할까요? 롱숏의 그 헤지펀드의 시장 그 에너지가 뮤추얼 펀드의 에너지로 덮어지면서 뭔가 추세를 낼 수 있는 환경 변화가 나와주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돼야 삼성전자나 지수 레스고가 가는데 6개월 동안 이 변수가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는 거는 금리나 빨리 인하하고 한 번 내지 두 번 해주고 7월 달 그리고 10월 달에 나오는 2, 4분기 삼성비가 우상향.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시가상위 종목들 장보다 종목 테마장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그것도 삼성전자 폭락하면 안 됩니다.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돼요. 그게 저는 그래서 8만 원 전자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될 때 종목장에 뭐랄까요? 안심 랠리라고 그럴까? 확산이 더 극대화될 거다. 네. 그리고 지수는 금년 말까지는 그냥 갇혔다. 그래서 오늘 CPI 뭐 또 여러 가지의 변수들은 저는 확인하고 할랍니다. 아니 앞서서 국내 증시가 오르기 위해서는 미국 엔비디아보다도 테슬라의 주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애플의 주가가 어제 7%나 급등하면서 다시 이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는데요. 애플 밸류체인으로 엮여있는 국내 기업들 오늘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팔라는 신호를 좀 내주셨다는 말씀도 하셨고 연속성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없을까요? 애플도 그렇고 아니, 또 연관되는 종목들. 그동안 애플이 160불에서 거의 190, 200갈 동안 네. 18만 원짜리 LG 노텍 25만 원. 그다음에 BH, 덕산 네오록스 급등을 했거든요. 많이 올랐다고 네. 보세요. 한두 달 그런데 사이에. 예, 네. 오늘 발표 나오기 전날까지 급락 종목 우선순위였습니다. 덕산, 네오록스, BH 고점대에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대를 좀 했어요. 이게 떨어진 거에 반 정도라든지 뭔가 치거나 BH가 24,000원 찍고 윗꼬리 달면서 쭉 빠지더라고요. 네. 그럼 이건 뭐예요? 그 재료를 이용해서
때리는 데 사용을 했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그러면 왜 때렸을까 할 때는 애플이 200불, 현대차 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27만 원 주고 한 달간 그냥 지그재그. 그러니까 애플도 200 안착을 하는데 한 달간 그 좁은 지퍼 190과 210에서 갇히면서 그럴 때 우리 시장은 착실현으로 가버리면 그때 제가 그러니까 테슬라 연골고리에 관련된 종목이나 자동차 부품단에서 순환이 나오거나 그쪽을 노려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낙폭과다 소부장 종목들을 중심으로 역발상 전략을 수립해 주고 계신데 한 주 동안 움직임이 좀 어땠는지 좀 봐주시겠어요? 전번 매도하고 나서 이제 조정폭에서 이제 재매수 쌓이는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안 가면 얘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네. HPSP 이번에 4만 5천에 판 거 4만 요 21선 직전 저점이 3만 5천원이거든요. 이건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상승폭의 반이 3만 8천원 4만 원이거든요. 네. 그 자리는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눌림목 매수. 그러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현재입니다. 딱 상승폭의 반에서 뭔가 형성이 되는데 요 밑에 단의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수급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다시 이 빨간 선을 치고 나가려면 삼성전자 8만 전자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잘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CPI나 이런 것들이 초를 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도 한 2, 3천 원 정도 진폭은 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요게 이제 근데 4만 7천 원, 5만 원 가면 또 때리셔야 됩니다. 이거 직전 고점에서 추세는 10월이나 연말을 보셔야지 6, 7, 8은 떨어진 거에 반 정도 회복하는 정도의 에너지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소부장의 흐름이고 칩셋 미디어도 요번 26,000원, 19,000원 딱 반이 22,000원, 23,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지 하나 그리고 요거 뚫는데 한 달건이나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지그재그 주면서 이제 121선과 21선이 역배열이 정배열되는 게 언젠가. 지금 이게 추세가 하려면요. 21선이 121선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잘못하면 3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시차가 딱 저점과 고점이 20% 정도 진폭밖에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20%는 눌림목에서 20% 나왔어요. 반을 때리고 사고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격이 축소돼서 정별될 때 그때 추세로 가겠습니다. 그게 빠르면 7월 중순, 길면 10월.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증게임이 있는 종목들 한번 보시죠.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이제 권리락이 됐어요. 네. 전번에 28,000원까지 갈 때 때려서 22,000원까지 했는데 얘가 상장이 언제냐면 상장 기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월 6일이에요. 신주 상장. 그럼 이런 것들은 신주가 상장돼야 뭔가 게임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거의 한 달 반, 2달 가까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변동이냐면 요번에 이제 요거는 권리락한 것까지 봐야죠. 이제는 권리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2만 원 하단, 2만 7천 원 상단 잡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지그재그 나온 다음에 여기도 이격 보세요. 121선이 32,000원이 있거든요. 네. 이게 내려와야 됩니다. 한 27,000원대까지. 그리고 21,000원에 있는 22평선이 25,000원까지 올라야 됩니다. 대표님, 지금 막 CPI 발표가 됐는데 요거 확인해 보고 말씀하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PI 급등을 하네요. 그럼 시장이 긍정적으로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지수가 급등한다는 예, 말씀이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375대 청산 전략을 가겠습니다. 일단은 청산하고 FOMC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시차가 딱 9시 반이고 이게 새벽까지 쫙 가면 좋겠는데 네. CPI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유지가 되고 추세적 에너지가 나오려면 3시에 초치는 얘기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미리 그 전까지 375나 375면 그 정도 에너지가 벌써 바닥에서는 이미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360에서 이 에너지가 15포인트나 20포인트면 어떤 재료도 땡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저점이 삼성전자 73,000원대 360이거든요. 그럼 15포인트 쳐봐요. 375. 20포인트 쳐봐요. 380.
여기서 게임을 마무리하시는 게. 그리고 9월물도 그 구간에서 롱 포지션 잡으신 분도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9월물을 360일이나 이때 사서 롱으로 가자 그랬거든요. 네. 그게 지금 20포인트 먹으면 무조건 청산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재료를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오늘 같이 이벤트가 며칠 간격을 놨다면 그냥 롱으로 무조건 가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새벽 3시에 우리가 자는 시간에 이게 또 하나의 변곡점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렇게 급등하면 청산하는 게 정답입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거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미국의 5월 CPI 전월 대비 0.1% 상승, 전년 대비 3.4% 상승. 시장이 예상한 대로 흘러갔거든요. 그런데 야간 선물 지수는 급등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373점. 그러니까 오늘 저점 대비해서는 오늘 장중 주간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5포인트 이상 급등하니까 이 5포인트라는 게 네. 거의 50포인트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와. 50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10포인트가 100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야간에 그 에너지가 벌써 다 나왔다는 얘기는 내일 아침에 갑자기 쌓을 수가 있거든요. 올려놓고 이게 제일 골 때리는 게 와 좋다고 자고 일어났는데 먹은 거 다 토해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내면 이게 또 이거 엮은 거 풀리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재료가 약발이 11시 반까지만 가나 한번 보시고 377에서는 청산하고 무포로 가자. 그리고 상방 에너지를 청산하고 거기서 양매수를 해놓는 게 어떻겠나. 뭐 이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예, CPI 발표 이후로 시장 어떻게 대응할 전략을 짜가야 되는 건지 의견을 좀 여쭤봤고요. 지금 여쭤봤던 내용들 이어서 저희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네네. 이 퀄리타스 반도체는 2만 1,000원대 매수, 2만 6,7천원대 매도를 두세 달 박스 전략을 하시고 신주 상장되고 나서의 추세, 삼성전자, 팔만전자가 저항이 아래 지지가 할 때 렛츠고 이렇게 보겠고 하나마이크로는 유무상증자가 같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하나마이크로는 조금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대비해서. 그런데 이제 21,000원, 2,000원 매수, 26,700원대 매도. 이렇게 3개월 코스의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소부장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소부장 관련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 다시 점검을 해드렸고요. 이번에 자동차 부품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먼저 HL 만도와 SL 매도 전략을 내셨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현대차가 27만 원을 돌파하면 100% 매도하고 HL 만도, SL 같은 종목을 사자라는 전략을 주셨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매매 패턴이 바뀌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날이 네. 여기 요 십자가 표시되어 있는 5월 22일입니다. 그러면 5월 22일 날에 요거 HL 만도가 36,700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전번 방송 때 4만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네. 49,000원. 오늘까지 보면 5만 원을 넘었다가 흔들고 있습니다. 네. 욕심부리지 마시죠.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걸 팔아갖고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에버로 가세요. 아니면 풍국주정, 수소차 수소 연결고리에 풍국주정이거나 풍국주정이 갑자기 14,000원까지 갔다가 변동성이 갑자기 2, 3,000원 급락을 하거든요. 이걸 전문용어로 채턴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럴 때 이제 물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가시거나 SL도 보세요. 제가 요 박스 때 다 파세요라고 해드렸거든요. 전번 시간에. 네. 이게 이제 4만 2,000원과 4,000원 사이거든요. 오늘 그걸 찍었습니다. 그리고 윗골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갖고 아직 안 움직입니다. 같은 섹터에서 세 가지 중에 이 종목 선택하신 분은 열받는. 아니 SL이나 HL만도 찍을 걸 오히려 더 우량한 거거든요. 그런데 안 가요. 계속 눌러요. 저는 이것도 이게 이제 정의선 회장님 거버넌스의 지분 보유주입니다. 개인 제품. 그래서 누르고 있구나. 최근에 현대모비스가 그런 감각인데 이제 이 누르고 있는 게 시각전환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해서 HL만도 SL을 현대오토에버로 다 엎어버리거나 그동안 하지마 했던 현대모비스를 이제부터
마치 삼성버스 하지 마 하다가 11만 원대 삼성버스 이제 하시죠 한 느낌이 확 왔듯이 옛날에 저는 현대모비스가 이제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듣겠습니다. 현대차그룹 거버넌스 이야기를 자주 언급을 하시는데 현대 로템 역시 4만 원 돌파하면 매도하고 정혜선 회장님의 큰 그림을 좀 같이 그려보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또 현대모비스를 보셨습니까? 전에 네. 이 현대로템을 2만 원에서 4만 원 보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할 때 저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가 그 순환 출자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봤습니다. 정혜서 회장님 개인 지분, 외국인이 기아를 맨 위에 놓고 네. 기아가 현대모비스 지배하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면서 여기에 현대로템을 이용할 거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용할 거다 그러는데 이 시각이 현대차로 바뀐 겁니다. 지금 현대모비스의 수소 부분을 현대차에 넘기고 네.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동안 현대모비스는 저는 현대차하고 뭐 분할하거나 뭔가 쪼개기 할 것 같았는데 이번에 이 쪼개기가 없는 걸 확인한 거예요. 아 이제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담보가치 높이는 게임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의 근거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순환, 그러니까 기아가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현대차가 또 기아를 지배하고 이 순환 투자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끊을 것 같아요. 17% 기아가 현대모비스를 갖고 있는 이 17%를 어떤 방식으로 끊는지 한번 보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또 핫이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를 5.8% 갖고 있고요. 정몽구 회장님의 개인 지분이 현대제철이 아직도 11%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런 걸 저는 매년마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정몽구 회장님의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의선 회장님은 그 현대모비스 왜 누르고 뭐 하면 상속받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걸 싱크탱크들이 조절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10년 전 데이터입니다. 10년 전에 10년 전에 지분 정의선 보여주신 회장님, 거예요? 정몽구 회장님 지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말에 이렇게 한 데이터인데 네. 현대글로리스는 빵 됐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그대로 많이 줄었어요. 11% 여기 요거 똑같고 그다음에 제가 요거 착각했네요. 현대제철이 그대로 있어요. 네. 11%.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를 보면 현대글로비스가 빵 됐고 정유서 회장님 줄어서 여기에 가디안이 들어온 거예요. 가디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해외 사모펀드가 들어온 겁니다. 칼라일. 그 이름도 가이던스입니다. 프로젝트 가이던스. 네. 나를 보호해 줄게. 이게 파킹시키고 시간 끄는 작업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아이디어는 이거를 이제 상속받을 때 이 현대제철의 에너지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지분 구조를 보면 이 현대제철이 뚱딴지 같지만 현대모비스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요걸 또 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아가 현대모비스를 갖고 있는 걸 끊고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가 하는 걸 끊으려고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 들을 때 이제 이거 교통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현대모비스, 현대차를 중심으로 하는 수소 밸류체인이라든지 SDV라든지 뭔가 자율 에너지, 이 자율자 들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뭔가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현대모비스 담보가치 높이는 게임을 할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눌렀거든요. 네. 싸게 갖고 와야 되니까. 또 싸게 해야 또 상속, 그러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이 구도가 바뀌었다. 그럼 바뀌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세계적인 트렌드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도 크다라고 봅니다. 그분이 지금 대선 2027년인지 서울 그 삼성동 계속 앉으면 다 원천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겠다. 허가 다 취소해버리겠다. 뭐 등등등등 계속 찔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거기를 이용해서 기부 체납이 아직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기부 체납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면서 대권 주자로서 뭔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고 그러면 내년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정의선 회장님은 여기보다 우선순위가 이게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 나스닥 상장 2021년에서 4년 안에 이거 상장시켜서 뭔가 풀어줘야 풋옵션 조항에서 이거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해결하면 돈으로 사와야 되거든요. 네. 이게 또 조 단위 이상 그러면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 건물 저택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이 속도 조절의 우선순위가 충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강하게 나가시는 것 같고 이게 또 바로 앞당겨지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순환 출자 끊는 중심을 현대모비스, 현대차로 중심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눌렀던 현대모비스가 과거에 삼성물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때 계속 눌렀다가 삼성물산이 거의 70% 올랐거든요. 10만 원에서. 요거 이제 30만 원까지 담보가치 높여서 이걸 담보 잡아갖고 뭘 푸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님이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하고 네. 그게 이제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오토에버가 있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바뀌면서 담보가치 눌렀던 걸 이게 현대모비스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억대로 해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편하게 이런 전략이 거버넌스에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체크를 해드립니다. 네.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를 이해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셨던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현대모비스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이승조 대표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현대모비스는 22만 1,000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40만 원 선까지 위로 좀 30만 원, 30만 원 선까지 위로 좀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또 네옴 연결고리 종목의 순환 상승이 7월 나토 정상회담을 끌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실제 파동은 좀 어떻습니까, 대표님? 이제 그쪽에서 시작한 게 코론 글로벌이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네. 예. 이제 그쪽 섹터들이거든요. 네, 코론 네. 글로벌, 한미 글로벌.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거는 경제적인 분석이 아닙니다. 글로벌 매트릭스의 군사적, 그 다음에 또 정치적 팔로우 더 맨들의 변화. 여기서 읽어드는 건데, 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 7월달 9일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그 다음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 선거 일정, 제 빨간색으로 9월달 자민당 총재 선거. 네. 그러면 7월달에서 9월달 코스에 여러분들 유럽 6월 9일 끝난 유럽 의회가 이게 극우 완전히 보수파들이 득세해서 뭔가 이제 좌파 사회주의의 뭔가 유럽 연합의 중심이었던 독일, 프랑스가 정반대파들이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극단화될 겁니다. 그러면 뭔가 올림픽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하지만 그 이후로는 간단히 해서 분쟁이나 극단적인 투쟁이나 극단적인 상황은 유럽에서 볼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의 노이즈가 뭐예요? 간단히 해서 물가, 가스, 그 다음에 또 정책의 변화. 간단히 해서 탈원전 주착하거나 있던 게 싹 바뀌어갖고 이제 원전 주도, 수소 주도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프랑스는 이럴 때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한 자기네들의 뭐랄까 성장률 부분을 건드려서 심지어는 파견까지 가거나 뭔가 하는 돌발 행동도 할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래서 이 두 가지 선거가 딱 세계 균형점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9월부터 시작한 일본. 이게 이제 미국과 일본의 보이지 않는 손의 마사지의 채권들의 순환 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일본에서 나오나. 그 다음에 11월 달에 트럼프가 되냐, 바이든이 되냐에 따라서 또 우리에는 또 보조금이라든지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노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축이
우리나라를 지진을 같이 흔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외부 파열, 내부적인 에너지에서 이게 흔들리는 게 요동이라고 그러고 외부 변동에 의한 시스템으로 리스크가 흔드는 걸 섭동이라고 그러는데 네. 섭동이 움직이면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전체적인 시장을 굉장히 노이즈화시키면서 틈새로 종목만 그것도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머니게임만 계속하는 그것도 스타일이 사모펀드 투자조합 스타일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건 급락시켜서 털어내갖고 싹 걷어가서 땡기고 어떤 거는 쫙 급등시켜서 따라해놓고 갑자기 짱돌 매도 나오면서 털고 나오고 아니면 보이지 않게 CB 발행하거나 증자 때려갖고 죽여버리거나 이게 완전히 사모펀드 X 전략이거든요. 저는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9월과 10월 달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북한하고 중국이 사이가 좋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북한과 중국 좀 삐걱거리고 있지 않나요? 예. 한 달 전부터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북한을 통제하고 북한은 중국 말을 안 듣고 러시아에 밀착하면서 뭔가 노이즈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이제 내년부터는 계속 이런 상황을 볼 것 같아요. 계속. 중국이 대만을 중심으로 군사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노이즈. 이런 노이즈. 이게 우리나라 환율도 계속 건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원전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여기는 보면 현대코퍼레이션, 현대건설기계, SY 이럴 때 저는 선을 하나 거드리겠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그 직전 고점 25,000원, 그 다음에 SY는 7,000원, 그 다음에 데모는 12,000원. 이거 뚫을 때 시작이다. 그런 에너지가 나오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옴과 관련됐거나 이게 비슷한 것들은 이 코롬 글로벌이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네. 이제 시작했어요, 얘는. 그래서 데드 잡고 어디까지 보내나 보세요. 대신 이런 것들은 급등 때 데드를 상향시켜야 됩니다. 이제 12,000원 깨면 무조건 50% 때립니다. 근데 13,000원 넘었어요. 그럼 13,000원이 데드입니다. 그러면서 15,000원과 17,000원대 오면 무조건 70%까지 때리십시오. 바로 쭉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가 저는 이지케어텍, 코론글로벌, 이지케어텍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네옴과 연결됐거나 아니면 SY 뭐 이런 종목들을 순환시키면서 여기서 저거 같은 에너지가 나오나 한번 보시죠. 최근에 급등했던 영위만 변동성 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추세 전략으로 원전 관련주는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본다라고 강조해 주고 계신데 지금 상황에 변함은 없을까요?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상장할 때까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빌 게이츠가 테라파워. 전에는 이게 생각이 안 나갔고 근데 테라파워입니다. 테라파워. 네. 비상장. 여기가 SK가 합작 투자한 데입니다. 빌 게이츠가 만든 SMR 회사? 테라파워. 네. 예. 그런데 여기에 지분 투자가 SK가 있습니다. SMR은 누가 있다고 그랬죠? 두산 삼성물산. 에너빌리티하고 삼성물산, GS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뉴스케일은 지금 지그재그 이거 추세는 아직 안 나온다고 봅니다. 이것도 한 2, 3개월 동안은 9불, 10불 상단, 6불, 7불 하단에 지그재그 그러면서 이쪽 섹터에서 아직 못 간 것들을 순환시키는 것 같아요. 네. 한전기술은 한번 74,000원대 판 거 다시 68,000원, 7,000원대 다시 사라고 그랬죠. 요거를 뚫느냐 N자 나오나만 보시죠. N자. 요게 이제 79,000원, 77,000원, 8만 원이니까 계속 여기 오면 또 50% 팔았다 눌림목 50%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시간의 속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제일 무거운 게 한전 KPS입니다. 네. 해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 제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건데 5만 원 돌파할 때까지 묻어두시고요. 이쪽에서 제일 많이 간 게 한전산업입니다. 그동안 가장 무거웠던 종목인데 요새 7,000원짜리가 14,000원까지 단기간에 상명에 더블이 났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거는 MOU.
뭐 인도네시아하고도 MOU하고 뭐 전력설비도 MOU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재료가 이 무거운 곰바위 주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주식을. 네. 쳐다보지도 마. 한국전력보다 더 무거워. 그동안 10년 동안의 특징 종목을 이게 금년 5월부터 이렇게 각도를 주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순환은 이쪽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한전산업은 100% 14,000원 매도하고 11,000원, 2,000원 눌림목대 반, 심지어는 이거는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9,000원, 만원까지도 흔들었다 보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사는 감각. 그리고 대우건설 이제 7월 달에 그 관련된 원팀이 대우건설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아닙니까? 대우건설은 하단에 있어요. 건설주 뭐 보통 이게 때문에 계속 누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대우건설을 최고 수주한다 샀다면 7대3 하겠습니다. 7천만 원 두산 에너빌리티, 3천만 원 대우건설. 네. 성공하면은 한 30% 정도 에너지는 순식간에 나온다라고 보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것도 파도 타는 거예요. 22,000원 직전 고점에 직전 고점이 지지 18,000원. 파도 타는 거죠. 또 22,000원 넘어가면 또 50%, 25,000원 넘어가면 100%. 수주에서 25,000원 넘어가면 답하십시오. 재료 놓칠 테니까. 요렇게 이쪽 섹터는 구조화시켜서 되는지 안 되는지 7월 달까지요. 거기에 가장 키는 체코죠. 체코 수주를 하는지.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계속 언급하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영일만 가스전 한국가스공사를 기준 삼아서 매매를 좀 해보면 좋다.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아니 파는데도 1년 걸릴 텐데 뭘. 네. 그러면 초전도체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설명해 드리겠어요. 1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번에 49,000원까지 갈 때 37,000원과 35,000원 사세요. 요번에 37,000원 갖고 딱 땡겼거든요. 오늘 47,000원 때 이럴 때 더 갈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47,000원 딱 거고 47,000원 깨면 다 팝니다. 더 갔더라도. 심지어는 30%만 알고 70%일 때 이거는 변동성 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을 영상화 시켜놨습니다. 앞으로 35,000원, 37,000원 사. 47,000원, 55,000원 팔아. 추세 안 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의 화성밸브가 그러니까 전번 일주일 전에 그래프예요. 요게 1,700원인데 여기서 500원 더 가고 상승폭에 이럴 때 사는 겁니다. 7,000원 따라 오면 사는 겁니다. 7,000원. 또 1,500원, 11,000원 오면 또 팝니다. 요것도 이 지그재그로 보시죠. 완전히 뉴스에 따라 춤출 것 같으니까. 그러면 또 동양철관. 동양철관은 1,600원, 어디 있냐? 아이고, 동양철관은 안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나 보네. 1,600원대 대잡고 깨면 때리라고 했어요. 오늘 시간에 하한가입니다. 네. 그러면 1,100원. 이게 800원부터 1,6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럼 이걸 4등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팔고 1,200원, 1,100원 사면 1,000주가 1,300주 되면 돼요.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거 추세로 안 갑니다. 그러다가 추세로 가는 건 뭐예요? 뭔가 가스가 터졌거나 뭔가 지구가 나왔거나 뭔가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재료가 나왔을 때 그러면 가스공사가 5만 원이 지지가 되면 거기서 10,000원을 더 보낼 때. 네. 그럴 때 얘네들이 그러면 화성밸브는 11,000원이 저항이라 거기서 20-30% 더 갑니다. 그럼 13,000-14,000원. 그러면 동양철관은 그때 2,000원을 돌파하겠죠. 그런 거를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동이 거의 고가 저가 30-40%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때렸다 샀다 해서 이런 구간이 길면 1,000주가 한 1,500주, 2,000주 됩니다. 네. 그런 조절의 감각으로 변동성 감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조건에는 오를 때 급등 때 이성 깨면 때린다. 이렇게 하세요. 떨어진 다음에 이거 어떡합니까? 라는 건 다시 항상 뒷북 전략입니다. 이런 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급등 때 때린다. 반이라도 70%라도 때린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문제를 좀 짚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로봇주 순환 테마 좀 잠깐 볼까요, 대표님? 두산 로보틱스 에브리봇 이렇게 설정을 좀 해주셨었잖아요. 저는 이제 네. 엔비디아 다음 타자가 로봇 같아요. 삼성 쪽에서 풀어가는 것도 있고 네.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는 과거 우리 방송 들으시면 이때 기억나시죠? 6만 원에서 반토막 됐습니다. 이럴 때 사셔야 되는데 3만 5천 원. 이게 12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급락을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래프들이 딱 나온 거예요. A, B, C 네. 바닥. 그래서 전번 시간에 7만 원대는 사십시오. 오늘 9만 원까지 갔어요. 9만 원, 10만 원 사이에서는 50% 때려야 됩니다. 11만 원, 12만 원에서는 다 때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두산 로보틱스, 에브리봇, 그 다음에 이제는 엔젤 로보틱스도 관찰해 보시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부장보다 얘네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AI 쪽이 유지하기 위해서 또 팔아먹기 위해서 다 죽이지 않고 AI 연결된 데이터 센터, AI 연결된 발전 설비, 원전, SMR, 그리고 로봇. 그 로봇은 또 테슬라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택시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해서 실적보다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장이 그래서 테마장, 작전장이라고 제가 심하면 표현하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장. 왜냐하면 추세로 안 가기 때문에 그렇고 삼성전자 갖고 변동을 우리나라 1등을 변동 주는데 뭔가 추세 매매 에너지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추세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테마의 스토리가 있나. 최근에 가장 각광받던 게 화장품하고 먹자였습니다. 먹자도 뭐 우양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그 화장의 VT 한 게 15,000인데 이게 더블도 왔어요. 생각보다 더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 에너지를 테마들은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테마를 로봇이나 다른 걸로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이승조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저희도 함께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함께 했고요. 저는 최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